안녕하세요. 이시타파 추봉기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보루로서 세계 각국의 정치적 진보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자신은 민주주의 퇴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트럼프의 패배이지만 그 배후의 본질은 미국의 탈민주화라는 충격적 사실입니다.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소련 붕괴 후 오랫동안 마르크스주의 신봉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잃었고 오히려 미국의 민주적 제도를 흔드는 세력을 민주적 제도를 존중하는 정치적 라이벌로 보는 등 이들 탈민주화를 쫓는 세력의 정치적 야망을 완전히 등한시했습니다. 오늘은 청샤오능의 에포크타임스 칼럼 2020 미국 대선은 탈민주화로 가는 번복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는 탈민주화로 가는 5가지 유형을 말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미국 민주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웹 매거진 이슈앤인사이트는 지난 7일 민주당원이 미국을 캘리포니아 국가로 바꿀 수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영구적 다수를 확보해 극자 아젠다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룬 성과를 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원들은 연방 대법관 수를 늘린 다음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데 사용할 후수아비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지지하는 푸에르토리코와 워싱턴 DC를 미국의 새로운 주로 만들어 상원도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공론화했습니다. 즉, 입법을 통해 선거에서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청사원령은 이슈앤인사이트 사설이 일당 독재 문제에 주목했지만 일당 독재 정치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미 대선은 비단 트럼프의 패배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민주제도를 떠나 정치적 올바른 부류의 독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올바름, 즉 피실한 말의 표현이나 용어에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 등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또한 헌팅턴 교수는 제3의 물결,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에서 20세기 한 나라의 정치제도가 민주적 제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집단정책 결정권자의 다수가 공정하고 성실하며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로버트 다을의 민주선거에 대한 2가지 정의를 인용했는데 바로 경쟁과 대중의 참여입니다.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대규모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위적인 조작은 후보들의 정상적인 경쟁을 훼손하는 한편 국민의 자유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리 없이 무너진 민주제도의 장벽입니다. 이번 미 대선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즉, 경합주에서 제소된 선거소송 외에도 10,000건 이상의 정언과 증거들, 통계학자들의 지적, 그리고 나바로 백악관 무역국장의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번 선거와 관련된 소송은 전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었을까요? 사실 배후에 있는 진짜 이유는 민주주의 제도의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트럼프와 그를 지지한 7,500만 유권자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민주제도는 원래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을 구축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이 반대한 개인과 정치 세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입법적 측면에서 보면 많은 주의회는 선거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정책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이를 해치는 법안을 만든 주도 있었습니다. 사법적 측면에서도 각급 검사와 판사는 위법성 규명에 소극적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 민주적 제도를 수호할 정치적 책무를 포기했습니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은 훼손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정당의 대변인처럼 되어 편애하는 정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았고 동시에 상대를 흠집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언론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고와 차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충분한 의견 표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 퇴보인가 탈민주화인가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각급 주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번 선거에 대한 방정은 미국 사법 역사에 매우 큰 유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사법적 판단은 기존 판례들을 참고하기 때문에 이번 각급 법원의 태도는 향후 선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다간 향후 선거 과정에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시스템이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를 저지할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제도는 민주제도의 형식만 남아있는 사실상 일당 독재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청 샤오능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산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변형을 연구했기 때문에 민주화와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하도에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한 국가의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적 제도의 동료 현상 발생은 통상 민주주의 퇴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보통 민주화 길을 걷던 옛 공산당 국가나 비공산당 정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과거 전제 혹은 권위주의였던 국가에서 민주적 제도가 흔들거리면 권위적 제도가 부활하는 법인데 이는 곧 민주제도의 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퇴보라는 말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 샤오능은 수백 년에 걸친 민주제도를 굳건하게 지켜온 미국의 동료는 일종의 탈민주화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자 낸시 버메오는 냉전 종식 이후 쿠데타와 선거 사기는 줄었지만 더 미묘하고 역겨운 퇴보 양상이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민주주의 퇴보 현상은 흔히 민주적 구조의 쇠퇴로 나타나는데 민주적 가치관을 보호하는 기구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보를 합법화한다는 것입니다. 버메오는 또 민주주의의 퇴보적 양상이 민주주의 보류인 미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리고 이미 벌어졌다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치학계는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민주화 가능성을 관가하고 있었고 이는 그만큼 충격적인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민주주의 서성의 고민입니다. 미국은 지난 세기부터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서성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 대학의 정치학과는 두 가지 과목을 개설했는데 미국 정치와 비교 정치입니다. 학생들은 미국 민주제도의 우월성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는 데 익숙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미국식 민주제도의 패러다임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서성인 미국은 불가피하게 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민주화 국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민주적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지 그리고 민주적 퇴보를 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학생은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퇴보는 미국의 현 상황이 아닌가요? 우리가 미국의 진보주의의 길을 배워야 하나요? 미국의 현재 상황에 따르면 민주주의 퇴보가 민주주의의 목표인 것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서성이 가르쳐주는 민주주의 퇴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주선거의 지도자가 점진적 전략으로 민주제도를 눈에 띄지 않는 속도로 천천히 와해시키고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방해와 조작을 통해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상대 후보를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전개된 일들은 미국이 줄곧 비판해온 민주화 국가들의 민주적 태보와 매우 흡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민주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민주적 태보에 속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탈민주화 현상은 정치적 올바른 부류에 의해 민주적 진보라고 불린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미국 대학 정치학과 수업은 대폭 수정되어 비거정치 수업은 민주적 태보를 이야기하고 미국 정치 수업은 탈민주화를 진보주의의 성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민주제도의 숙적인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민주제도는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정치적 제도로 트위터가 트럼프 계정을 차단한 것에 대하여 유럽 등 여러 나라 정상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비난은 표면적 현상을 단편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치적 올바른 부류의 탈민주화 행보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왜 탈민주화가 유럽이 아닌 미국에서 일어났을까요? 민주주의가 태보한 국가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불공평과 경제적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탈민주화의 진정한 동기가 아닌 탈민주화 선동의 핑계 또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필자는 지난해 8월 에포크 타임스에 보낸 정치적 올바름의 정체성을 복원하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천하통일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제도를 정치적 야망의 밧줄로 삼아 민주제도의 핵심인 자유선거를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무력화시키면서 민주제도의 입법, 사법, 행정의 장벽을 갉아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은 탈민주화를 추구하는 세력의 정치적 야망을 완전히 등한시해 왔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은 미국의 민주적 제도이며 막아야 할 것은 미국의 민주제도가 텅 빈 껍데기만 남는 공동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사람 마음의 부패뿐만 아니라 이들 정치 세력이 미국을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올바름 세력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정치, 사회,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민주제도의 숙적으로 이들이 정치적 올바름 세력의 인식과 계획으로 미국 민주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야말로 급변하는 미국 현 정치제도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로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